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64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모임과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적이면서도 철저한 방역수치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60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 환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1차 접종은 다음 달 5일에서 17일 사이에, 2차 접종은 3주 뒤에 이뤄집니다.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성인 70%의 최소 1회 접종을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층의 접종 비율이 47%에 그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영국에서 하루 신규 감염자가 연일 10,000명을 넘고 사망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은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에 관중을 6만 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도 양성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전보다 250명 남짓 늘면서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가 됐습니다. 규모로 보면 지난 5일 744명이 확진된 이후 최대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45명 추가돼 누적 15만 2,5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0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34명이 확진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07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3만 명이 받아 1차 접종 누적은 1,509만여 명이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42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이 29.4%, 접종 완료는 8.4%인데요. 신규 확진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각종 모임과 활동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 간의 접촉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사람 간 접촉 증가는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건강이 취약한 분들에게는 심각한 감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자율적 예방활동과 상호 협력을 요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6월에 맞지 못하는 고령층 등에 대한 접종 재예약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달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60세에서 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 환자 20만 명은 다음 달 5일에서 17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사전 예약은 오늘 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진행됩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지난 사전 예약 기간에 예약하지 않았거나 사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녀의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65만 회분이 오늘 새벽 1시 반쯤 화물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6,600만 회분의 일부입니다. 상반기 배정 물량은 700만 회분으로 오늘 도착분까지 포함하면 635만 회분의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65만 회분도 이달 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화이자 백신 접종을 끝낸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불안감에서 해방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큽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기존 접종자들의 2차 접종에 주력하면서 3분기 대규모 접종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1살 임동무 씨는 그동안 감염 우려로 하지 못했던 사진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설렙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에서 해소되는 그런 기분, 해방감. 사진도 찍으러 댕기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으러 댕기고. 78살 김옥순 씨는 접종 완료 스티커를 받고 나니 작은 딸 얼굴이 가장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코로나19 이후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직접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작은 딸이 요양병원에 간호사 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2차 맞았으니까 내가 보러 갈 거예요. 이곳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9,300여 명에 대한 2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은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이제 외출도 이제 좀 맘 놓고 할 수 있을 거고. 증명서도 받았고 앞으로 좀 친구도 만나고 등산도 하고 내 개인 생활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16만여 명으로 우리 국민 8.1% 수준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 기존 접종자들의 2차 접종에 주력하고 다가올 3분기 18살부터 59살 사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접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린이 괴질로 불렸던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성인에게도 발생한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4월 말 서울 아산병원에서 38세 남성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이후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진단됐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 아산병원 김민재 감염내과 교수가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연구 논문으로 보고하면서 공개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당시 닷새간 복통과 발열이 계속돼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으며 면역 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받고 증상이 호전돼 입원 13일 만인 5월 10일쯤 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환자가 3월 중순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과 신부전과 같은 임상 증상 등에 근거해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진단했습니다. 인도 변이로 알려진 델타 변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큽니다. 빠른 전파력에 특히 면역 회피 반응이 크다는 특징이 있어서인데요. 왜 그런지 백신 효과는 있을지 델타 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 변이로 불리는 B1617의 이를테면 세 자녀 중 하나입니다. 첫째가 카파, 둘째가 델타인데 셋째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센 게 둘째 델타입니다. WHO가 우려 변이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와 베트남 등지에서 유행 중인 카파와 셋째는 관심 변이 대상입니다. The whole situation is so dynamic because of the variants that are now circulating, and as you said,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지난달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국으로 가선 영국 변이 알파도 누르고 주종이 됐습니다. 영국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감염자입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아공 변이 베타를 앞질러 알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델타가 확인된 나라는 80개국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봅니다. Das heißt, die Beantwortung, wann diese Variante die Hoheit übernimmt, hängt davon ab, wie wir uns in der Zukunft verhalten. Sie wird spätestens im Herbst natürlich die Überhand nehmen, spätestens im Herbst. 엄마의 특성을 물려받아서입니다. B1617은
대륙별 대유행을 초래한 남아공 브라질 캘리포니아 변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브라질 변이는 면역 회피력이 높고 캘리포니아 변이는 감염력이 큽니다. 여기에 세포 내 침투와 바이러스 증식이 쉽도록 한 번 더 모습을 바꿔 면역 회피 효과는 더 커지고 재감염이 가능할 정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가 떨어지긴 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때문에 정해진 횟수만큼 접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1회 접종 시에는 방역 효과가 충분치 않았지만 2회 접종 시 예방 효과는 60%에서 88%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중증의 방지 효과는 92%에서 96%에 이르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델타가 유행하는 영국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선 확진자는 늘어도 사망자는 늘지 않고 확진자 대부분은 젊은 층이며 중장년층의 입원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광범위한 확산을 막으려면 젊은 층 접종과 2차 접종을 서둘러 완료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개인의 행동이 확산을 좌우하는 만큼 개인 방역과 국가적인 검역 강화, 지자체의 조기 진단이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던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해외여행 자제령도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백신 접종센터. 10대 초반의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כן, האמת שדי רציתי להתחסן, כי כבר התפרצות בבתי ספר, וכבר בבית ספר שלי גם היה התפרצות, לפני חודש בערך. 이스라엘의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55%가 2차 접종까지 마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지만 델타 변이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점점 늘더니 지난 21일에는 125명을 기록했습니다.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백신을 맞은 교직원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상황을 새로운 확산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네트 총리가 직접 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בואו נחזור, נ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러시아 모스크바도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나 음성 판정을 받고 3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식당과 술집 출입이 허용됩니다. 앞서 포르투갈도 델타 변이가 확산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전 세계가 긴장하며 방역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에 관중을 6만 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625명, 사망자는 27명에 달했습니다. 신규 확진은 지난 2월 19일 12,027명 이후 가장 많고 사망자는 지난 5월 5일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에 관중을 6만 명까지 허용하기로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관중으로 수용 가능 인원의 75%에 해당합니다.
경기를 보려면 코로나19 음성 결과나 백신을 맞은 뒤 14일이 지났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일각에서는 영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부 주최국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Die UEFA verantwortungsvoll umgeht und ich hielte es nicht für gut, wenn vollbesetzte Stadien dort sind und ich unterstütze alle Anstrengungen der britischen Regierung, die notwendig.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남미 축구 연맹의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 사례가 140명으로 늘었습니다. 닷새 만에 확진자 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영국 코널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널 행정당국은 G7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졌다는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지만 방문객 증가와 확진자 증가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미국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20%까지 올라갔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연구소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달 5일에서 19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연구를 위해 떼어낸 배양 조직의 20.6%가 델타 변이였다면서 2주 만에 2배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델타 변이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연구팀도 코로나19가 올 가을과 겨울에 재확산하면서 한 주에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미국인 가운데 75%가 백신을 맞는다는 전제 아래 나온 예측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이 델타 변이의 새 변이형인 델타 플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라제시 뷰산 인도 연방보건부 차관은 현지 시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20여 건 보고돼 이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델타 플러스 변이의 경우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크다며 각 주 정부에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 사례 20여 건은 마하라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확인됐는데 특히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16건이나 발견됐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까지 정한 성인 70%의 최소 1회 접종이라는 목표가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접종을 확대하는 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이 목표에 대해 CNN은 하루 최대 4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최근 30만 명대까지 떨어져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접종 추이를 고려하면 다음 달 4일까지는 잘해야 68%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 접종은 다음 달 말에야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젊은 층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성인 가운데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비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성인의 1차 접종률 65%, 65세 이상 성인의 87%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겁니다. Particularly among individuals 18 to 26, although any age of an unvaccinated person is someone we need to get vaccinated as we concentrate on the younger. 백악관 대응팀은 특히 델타 변이가 젊은 층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는 만큼 변이 확대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owever, with the Delta variant now spreading across the country and infecting younger people worldwide,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they get vaccinated. 이에 따라 주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CDC가 조사한 결과 젊은 층에서는
이상 반응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교육하는 게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거침없는 막말로 잦은 구설에 오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번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자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낮은 접종률 때문인데요. 또 다른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I will not hesitate to order to shoot you. Let this be a warning to all. Follow government at this time because it is really critical that we have order. 지난해 봉쇄 기간 문제를 일으키면 사살하겠다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엔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국민을 또 한 번 협박했습니다. 당초 필리핀 정부는 올해 말까지 7천만 명의 백신을 맞힐 계획이었지만 20일 기준 백신 접종을 끝낸 국민은 인구 1억 1천만 명 가운데 1.9%인 210만 명에 불과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두 주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드주는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공무원의 급여 지급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2년 내에 사망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 2월 3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구의 1.5%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한 러시아는 지난 2일 기준 인구의 12.3%만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을 만큼 접종률이 저조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로 돌아서자 러시아는 지난 16일 모스크바시와 사할린 등 4개 지역 당국에서 식당과 교육기관 종사자 등 대중을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8월 중순까지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60% 이상이 접종을 끝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Сейчас не только в Москве, но и во многих регионах, в Московской, Кемеровской областях,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обязательной вакцинации не менее 60% работников определенных сфер.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4월 의료 보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했고 영국은 요양원 근로자에 대해 10월부터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부 직장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했지만 법원은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네, 미국 시카고 교외 지역을 토네이도가 강타해서 최소 8명이 부상하고 가옥 200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피해 주민은 토네이도가 덮쳤을 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과 K 보우먼 부부는 일요일 밤 토네이도가 갑자기 강타했을 때 미시간 리가의 자택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브라이언은 집 앞쪽의 침실에 있었고 K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토네이도가 집을 덮쳤습니다. As soon as I started pulling things out of the fridge, there was just that feeling that you're going to be sucked in. 보우먼 씨는 굉음과 충돌음을 들었지만 숨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집이 없어진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안타까워합니다. It's definitely a shock. It's like we're not here. This is a story, a movie on TV.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EF1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최소 5채의 주택과 다른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86에서 110마일이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와 폭풍은 남동진하며 인디애나주 사우스 헤이븐 지역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지역 행정당국은 각 가정을 돌며 거주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훼손된 도로와 건물, 설비에 대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알파 변이가 주를 이루지만 델타 변이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는데요. 특히 7월 완화된 거리 두기를 앞둔 만큼 개인의 철저한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